요가가 무엇이냐 이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요가는 원래는 힌두 문화에서 시작이 됐고 브라만 계통의 귀족들에 대한 심신 단련의 훈련으로 굉장히 소수의 귀족들만 누렸던 인더스 문명의 시작과 같이 했던 그 문화죠. 그래서 BC 3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영국의 고고학자 존 마샬이라는 사람이 인더스 하구에 이제 거기에 유물을 막 파고 있다가 그 인더스 문명과 같이 시작된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성곽 도시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명상하고 있는 돌인형을 발견을 하면서, 아, 인더스 문명과 요가가 같이 시작됐구나 해서 지금은 인더스 문명의 시작인 BC 3000년 전을 시작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되게 많은 종교가 생겼잖아요. 사실 그 후에 부처님도 나오시고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그래서 그 이제 종교를 다 떠나서 먼저 시작된 문화니까 종교의 문화에 좀 영향을 준 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면, 파탄잘리 요가수트라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에는 그냥 스승하고 제자하고 구전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묻고 듣고 하면서 이제 서로 성장시키고 하면서 키우고 이랬던 문화라서 기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새롭게 누군가 교육을 하거나 사람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키우려고 해도 자료가 많지 않았는데, 성인인 그 파탄잘리 마이시라는 성인이 BC 900년에 그 요가수트라라고 하는 라자 요가의 명상의 단계에 대해서 계율을 쭉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첫 번째가 야마, 니야마, 그다음에 아사나, 프라티아라, 그러니까 프라나야마, 프라티아라,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 이런 식의 8단계의 아시탄카 요가수트라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요가 수트라는 뭐냐면 노끈이라는 뜻이거든요. 노끈은 이제 규칙, 규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시탄카에 이르는 8가지 규칙 이렇게 이제 돼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센 요가를 아시탄카 요가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파타비 조이스가 하타 요가를 강력하게 했더니 약간 의식이 열린 경험을 했나 보죠. 그래서 하타 요가를 강력하게 하는 거를 지금 아시탄카라고 칭하는데, 그는 개인적으로 누가 명한 말이고, 원래 아시탄카는 라자 요가에서 파탄잘리가 라자 요가에 이르는 8단계 단계를 아시탄카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이름을 칭하기를 용감하게 칭했죠. 근데 그분은 자기가 뭐 하타 요가만 하면 사마디에 이른다는 분이죠. 그거는 이제 요가도 파가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기다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타 요가를 하신 분들은 하타 요가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은 이제 파타비 조이스라는 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살을 빼고 발가락을 머리에 걸고 이런 요가를 아시탄카라고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하타 요가의 한 강력한 비냐사를 그렇게 얘기한 거고, 원래 아시탄카는 라자 요가 단계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그 종교들한테 영향을 줬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좀 비슷하게 했잖아요. 왜냐면 야마, 니야마는 뭐냐면 규칙, 금하는 계율이 야마고 권하는 계율이 니야마예요. 그러니까 금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생명을 위해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제가 2주 전에 여기 이제 그 큰 행사에서 이렇게 쭉 봤는데, 수계식을 봤는데 그 얘기하시는 게 비슷한 얘기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남의 걸 탐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파탄자리가 정해놓은 그런 게 있고, 또 권하는 계율이 있죠. 뭐 공부해라, 고행을 해라, 이런 것들. 세 번째는 몸을 다스려라,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호흡을 잘 해라. 프라나는 에너지, 아야마는 흐른다. 그래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호흡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바른 호흡을 해라. 그다음에 프라티아라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신체 조절하는 능력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배운다 하면 호흡과 프라나야마, 프라티아라, 다라나, 디아나의 단계를 어떤 만큼의 어떤 테크니컬하게 어떤 스승을 만나서 어떤 경지에 오를 수 있느냐. 근데 그거가 수련으로 쌓이면 사마디의 문제는 각자의 문제죠. 사마디에 이뤘다 안 이뤘다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정신적인 문제고 의식적인 차원이라 사마디에 이뤘습니다. 근데 의식활동을 다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마디에 이뤘다고 본인이 얘기하시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하지만 사마디에 이른 분이 뭐 어떻게 인류를 큰 공헌을 했고 하는지는 뭐 알 수 없는 거고, 사마디에 이른 분이 본인이 뭐 성불을 해서 그렇게 된 분이 그걸 어떻게 나누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 있다는 거는 미약한 인간이 닮아간다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수련하는 거지, 신이 되려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인간이 신이 돼요? 인간은 인간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사마디는 이루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을 찾아다녀서도 안 되고, 그런 단계가 인간의 수행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걸 우리 정진하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떤 문화에서는 사마디 이루는 거를 굉장한 목표인 양 그렇게 해서 스승을 그래서 막 사마디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러면 도덕적인 문제나 인간적인 문제나 혹은 생활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를 다 이룬 사람, 정신적인 문제까지 다 이룬 사람, 우리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추구하다 보면 각종 사이비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인간 삶이 되게 번잡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누구 이렇게, 그분은 굉장하시고, 의식이 높으시고, 막 고승이시고, 이런 분한테 사마디 이루었습니까? 이런 질문은 신뢰가 되는 말씀이지. 어떤 미혹과 어떤 그런 거를 유도하는 질문이지,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승을 만나거나, 티벳에서 어떤 분이 막 오셔서 했었을 때, 과연 그분이 좋은 말씀 들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 막 나의 삶에 큰 동력이 됐어. 가서, 사마디 이루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사마디 그 하부 단계들, 호흡을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신체에 대한 체온 조절이랄지, 신체에 대한 통증을 조절하는 능력이랄지, 그 다음에 다라나 단계, 고도의 집중 상태, 내가 원했을 때 강력한 집중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하게 이제 그 미묘한 내가 거르고자 하는 그런 잡다한 잡념조차 없애면서 고요한 평정 상태에 이르는 이 상태는 수련을 하면 이런 단계까지는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이 돼요. 그래서 저 또한 그냥 이렇게 저도 이제 부족한 인간이라 수련하고 계속 몸 다스리고 명상도 하고 좋은 마음에 대한 거 하지만 이게 보면 쉽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생활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고 가족들을 건사를 해야 되고 매일매일 주어진 업무를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 굉장히 어쩌다가 태어났지만 사실 인간이 인간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인간이 종교를 다 떠나서 뭐 어떤 업을 쌓아서 인간이 됐든 그런 거 다 떠나서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릴 만한 권리와 의무조차 있기 때문에 내 몸을 계속해서 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그것도 있지만 즐거움이나 행복을 누려야 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런 권리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차이에서 관계를 조절하고 나 자신에 대한 소통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인 어떤 이런 걸 다 이룰 수 있다는 단계가 이제 뭐 이렇게 정말 고요하게 내 의식을 높인 상태라고 했었을 때 그걸 이루는 게 과연 쉬운가? 쉽지 않다. 내가 진짜 신 아래 정말 부족한 인간이고 배울 게 너무 많고 이런 생각이 들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진짜 괜찮아, 내가 이러다가는 완전 득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1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이제 그거조차 몰랐겠지. 근데 뭔가를 하니까 부족하다는 걸 계속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성장의 동력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어떤 그 절대되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수련하라고 하지만 내가 진짜 그 수련의 길을 간다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다. 그거랑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프라티아라 다라나 단계 정도에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셔야 돼요. 좋은 스승. 없으면 인간은 혼자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책을 보고 해외를 다녀보고 했었지만 제가 진짜 약간 내가 정말 조금 괜찮은 사람이 돼가야 한다는 느낌은 좋은 책을이나 논문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한 거지, 저 혼자 막 이렇게 뭔가 해서 혼자 득도하고 터득하고 이건 쉽지가 않다. 그래서 먼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분의 그 어떤 많은 일생을 함축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어떤 그런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거는 호흡 조절, 그 다음에 몸에 대한 통증 조절 내지는 그 다음에 이제 체온 조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몸에 대한 조절 능력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내 마음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생기죠. 내 몸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고, 옛날에는 그냥 내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반응했던 것들이 잠깐 중간에 끊어놓고 내가 어떤 반응과 그 상황과 반응 사이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결정할지에 대한 그 찰나찰나에 집중하는 그런 훈련들이 저는 굉장히 저를 성숙시켰거든요. 그 마인드풀리스라고 하고 이제 사티라고 하죠. 그런 단계에 대한 훈련들이 이제 이런 단계 정도 되고, 그런 훈련이
그리고 훈련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서 이제 그 통찰 능력이 생기면서 조금은 이렇게 나은 단계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래서 파탄자리 요가 수트라가 이제 8단계를 쭉 계율을 얘기했지만 참으로 쉽지가 않다. 이루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단계는 밟을 수 있다는 그냥 어떤 그 가이드북 정도지 우리가 이걸 이뤘다 안 이뤘다를 어떤 누군가나 그런 지침으로 삼을 이런 이유는 없다는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프라나야마는 보통 이제 호흡 조절이거든요. 호흡 조절이 보통 이제 복식 호흡을 하기 때문에 장운동에 효과가 있고 변비에도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 그다음에 심폐기능 향상, 그다음에 집중력, 불면 우울증, 불안장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을 천천히 쉬기 때문에 혈압이 내려가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감소시키거나 이런 효과들은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사나는 우리가 요가 동작하는 걸 아사나라고 하거든요. 아까 파탄자리 요가 수트라 3번째 단계 정도가 됐었죠. 여기 하게 되면 이제 동작을 할 때 당기거나 힘이 들어가거나 하는 거에 의식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의근이 있고 불수의근이 있어요. 수의근은 몸을 이렇게 내가 골격근을 사용해서 구부리고 피고 하는 이런 수의근이고, 불수의근은 위장, 내장 이런 거는 혼자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수의근을 통해서 불수의근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있죠. 아까 동작을 비틀기를 막 하면서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장을 쥐어 짜는 듯한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불수의근을 우리 의식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동작들의 대부분은 야생동물이나 창조물을 닮았다는 그런 거. 뭐 뱀 자세, 활 자세 뭐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요. 좌법은 수카아사나, 시타아사나, 아르나, 파마아사나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가장 그래도 좀 안전한 게 뭐냐면 이런 동작들을 오래 앉았으면 고관절 변이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보면 수행자들 보면 고관절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보면 한 가지 포즈를 오래 했으면 고관절 변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복숭아뼈를 나란하게 하는 시타 아사나가 좀 가장 골격에서는 안전하다는 자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것도 한 번씩 자세를 바꿔주면서 조금 익숙치 않은 곳을 찾아서 계속 해줘야, 뭐 명상하면서 몸 안 좋아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신경 써서 앉는 법, 명상하는 법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대 요가에서는. 우리는 기를 프라나라고 하죠. 무엇을 통해서 아까 프라나가 이렇게 들고 난다 그랬죠? 호흡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기가 이렇게 도는데, 우리가 이제 이건 전통적으로 이제 그냥 요가에서 나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척추 사이사이에 이렇게 수순나 나디라고 있어서 기가 통하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가 있고 내려가는 기가 있는데, 그것들이 만나면 물라나라 차크라라 가지고 항문집에서부터 이렇게 소용돌이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열린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크라 센터가 이렇게 물라나라서부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와지타나는 이제 배꼽 주변, 그다음에 배꼽 위, 그다음에 이제 가슴, 목구멍, 그다음에 이제 미간과 미간 사이, 이렇게 이제 스와스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차크라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는 뭐 이런 게 있어, 뭐 사이비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연구되어 있어요. 차크라 에너지. 그래서 이 에너지가 독일같이 약간 자연의학을 굉장히 열어놓고 열어놓고 연구를 많이 하는 거기서는 차크라를 실제로 이제 그 인간이 미묘하게 느껴지는 에너지 차원의 센터라고 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죠. 인간한테는 이렇게 내분비계통을 통한 이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는, 차크라 에너지가 있다는 거는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인간의 질병 이런 거는 인간이 이렇게 경미한 파동 에너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다 공간이에요, 공간. 파동 에너지인데, 병이 아프거나 내장에 문제가 있을 때 처음에 그 해당되는 에너지 차원에서의 불규칙한 파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기로 진단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암이나 이런, 암도 이제 진단이 나오려면 약간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PET-CT로 찍으려고 보일 때는 이미 진행이 된 상태. 근데 이제 그 에너지 차원에서는 암이 되기 전에 미세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암에 대한 조기 진단 때문에 이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의학이라고 지금 막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은 과학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공대에서, MIT 공대 이런 데서도 차크라 에너지 많이 연구하거든요.
왜냐면 인간이 불규칙한 에너지가 있으면 해당되는 장기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걸로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과학은 아니고 연구 단계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심신의학자 중에 1960년대 의사, 독일의 의사 중에 요한에서 슐츠 박사라고 있어요. 아우토겐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그 심상법을 이제 암환자들한테 적용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상상요법을 자기 체면을 이제 환자들한테 많이 적용시켰거든요. 예를 들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뜁니다. 이런 암시를 시키면 실제로 이제 평온함을 느끼면서 심장이 천천히 뛴다고 하더라고요. 내 오른쪽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와 에고가 보통 이쪽 어깨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런 암시를 계속 숙제처럼 시키면 환우들이 이제 약간 그 마음이 좀 평온함이 있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마니푸라 차크라가 솔라 플락테스라고 해가지고 제3의 세 번째 차크라거든요. 여기 에너지를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암 환자들한테. 그래서 솔라 플락테스와 관련된 심사훈련을 하고 오라는 어떤 그런 가이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면, 관련된 내용을 보면 세 번째 차크라가 배꼽 위에 등 쪽에 있잖아요. 여기가 보통 그 소화기 쪽이에요. 간, 췌장 이쪽이거든요. 암에 걸리면 암도 암인데 소화를 잘 못 시키죠. 구토가 심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소화기의 문제 때문에 못 드셔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소화기 계통을 활성화시키는 이 에너지, 그 솔라 플락테스라고 하는 제3의 에너지에 대한 걸 요한에서 슐츠 박사는 실제로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고 60년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에너지 차원의 명상법이 환우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거를 가정을 세워서 했던 분이니까 좀 게임 분이죠. 그래서 그런 요법들을 굉장히 많이 사람을 살린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있는, 아직 과학은 아니지만 이런 에너지 차원이 있다는 거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왜냐면 그 에너지 파동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어떤 형식으로 정의 내리는 사람은 한 번씩 이제 의심을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라고 얘기한 사람은 규명되지 않은 과학을 가지고 아직은 진행이 더 연구돼야 될 부분으로 굉장히 본인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으로 상술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 건 조심하겠지만, 차크라 에너지 차원,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 기가 통한다, 기가 안 맞는다, 그다음에 만나면 기분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과 인간 사는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런 기운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거론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촉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측 혹은 직감 이런 게 또 좀 발달이 돼요. 그 보니까 저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뇌과학에서 나와 있는 게, 인간이 이렇게 피질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변형계가 있고 뇌관이 이렇게 있어서 뇌는 삼중 구조라고 하거든요. 뇌관은 생명의 뇌고, 그다음 변형계는 이제 포유동물의 뇌고, 그다음에 피질은 인간, 언어 이쪽이 이제 피질의 기능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인드풀리스를 한다, 통찰을 한다. 그러면 나를 바라본다, 몸을 바라본다, 관계를 바라본다 할 때 그 바라본다는 말 있잖아요. 사티, 마인드풀리스, 그 뇌가 나왔어요. 뇌과학에서. 변형계 계통의 앞쪽 뇌, 전대장 피질. 거기가 모든 연구에 대표적으로 뇌과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일관되게 나와 있는 뇌가 전대장 피질. 그래서 그 피질과 변형계의 그 앞쪽에 있는 전대장 피질이 바라보는 눈, 그게 하나랑, 또 한 가지 그 인슐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감하는 뇌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거나 의식을, 외부에 쏠렸던 의식을 내 안으로 이렇게 쏠렸을 때 각성이 되는 뇌의 위치가 인슐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뇌 수용 감각이라고 하는 능력인 인슐라에 해당되는 뇌와 바라보는 뇌인 전대장 피질, 그 두 가지가 유명한 뇌예요. 그 본에코노모 뉴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건 인간이 갖고 있는 직관과 관련된 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은 느낌적인 느낌, 이런 직관. 그리고 막 어떤 해봐서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직관에 뛰어난 사람들이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 고도의 명상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그런 직관이 발달되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뇌과학에서는 전 대장 피질과 인슐라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각성이 그런 뇌를 개발한다고 하거든요. 뇌과학적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그 이제 명상을 오래 하면 뭔가 직관이 생기며 창의력이 발달되고 하는 게 전두엽과 변형계 쪽에 네트워크 활성화되면서 그런 기능들이 이제
창조적인 능력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막 데이터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장점은 뭐냐면 그래? 그럼 명상해야 되겠네? 과하게 해주는 게 그런 거죠. 아, 그럼 명상하면 그 직거래는 얘가 발달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명상을 잘도 모르고 잠만 잤는데 정신 차리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동기부여가 되는 게 과하게 해주는 큰 역할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명상을 오래 한 사람을 뇌를 찍었더니 직거래에 해당되는 뇌 2개가 각성이 되는 연구가 있었다. 그러면은 아직은 모르지만 나도 많이 명상을 하게 되면 그 직관의 뇌, 창의력의 뇌가 개발될 수 있겠구나. 이런 동기가 저처럼 자꾸 과학적인 데이터를 규명하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스와미 시바난다라 그래가지고 그 요기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인간을 몸, 마음, 성격을 이해하는 도구로 구나라고 이제 얘기한 게 있거든요. 현재 나는 어떤 구나에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타마스는 어둡고 나태하고 무기력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마음이 무감 같고 수동적이고 부주의가 있고 의욕이 떨어지고 자신을 고양시키려는 의지가 없는 게 타마스 상태. 라자스 상태는 얼핏 보면 엄청 열정이 많아 보이는데 집중력이 잘 안 되는 케이스. 마음이 동요가 있고 감정이 불안하고 외부 활동의 기쁨을 누리며 안식을 추구하며 불안, 열정, 탐욕의 상태가 있는 게 명상이 어려운 상태가 라자스 상태. 사트바는 뭐냐면 내면에 집중하고 차분하고 몸이 가볍고 모든 존재한테 호의적이고 정화된 행동과 말, 생각, 에너지 극대화로 명상이 가능한 상태. 이런 상태들이 있다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시절에 이런 식의 시기를 가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상태가 현재 어떤 상태구나. 그래서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해야지 라는 동기가 생기기 위해서 이 개념이 좀 중요해요.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가.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눈만 감으면 잠다. 눈만 감으면 도대체 이 번뇌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명상을 계속 시키면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명상이 안 될 때 예를 들면 봐봐요. 삶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어. 명상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때는 우리가 하는 명상을 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운동적인 그런 부분도 명상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뛸 때 그 숨소리도 듣고 하면서 뛰고 있는 형태의 어떤 조금 다른 나에 대한 감각이 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뭐 필라테스 하는데 그냥 내가 전부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뭔가 운동하고 있는 나를 좀 바라보는 나도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은 그런 운동을 하는 게 그 사람한테는 명상이에요. 머리를 비울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명상도 머리를 비우는 명상이 있고 인지를 엄청 각성시키는 명상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번뇌가 끝도 없이 생각이 들어오는데 번뇌랑 싸우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너무 가혹해. 나는 지금 현재 타마스인데 뭔가 하고 싶지 않은데 앉아보세요. 눈 감고 호흡 명상 합시다. 이거 안 돼요. 그런 사람한테는 나가 뛰세요. 몸을 움직여서 그래서 그걸 존투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존투 트레이닝은 힘든 게 5가지라고 하면 2번째 정도 힘든 정도로 운동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건 걷기, 빨리 걷기. 아니면 머리 비우고 요가 배우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요가를 약간 명상적인 요소로 보는 게 약간 그런 요소 때문이에요. 당기고 근육이 아프고 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요가를 하면. 그러니까 그게 명상적 요소가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신체 단련으로 해서 명상이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하죠. 왜냐면 신체 운동은 내 몸이 어디 있나, 몸이 바른 자세를 하고 있나, 잘 뛰고 있나, 이 바라보는 것도 바라보는 건데 그거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호흡하고 있는 나, 의식의 변화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내수용 감각이라서 변형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뭔가 명상적인 요소로 깊은 무의식의 단계까지 가게끔 유도하는 거 너무 힘든 사람한테는 그냥 이렇게 뛰거나 필라테스 하거나 걷기 하거나 이렇게 해서 힘들지 않은 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좀 그 상황을 잘 벗어나게 하게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명상시키는 게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 이번에 제가 명상 과정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잠이 와요. 그래서 좀 일지를 보내라고 하면 종일 자느라고 명상을 해본 적이 없다는데 자느라고 눈만 감으면 자요. 그래가지고 일지를 잠이 와서 몰라요. 잤습니다. 그런 얘기를 전하는 분이 계시죠, 여기에도. 그런 거는 뭐냐면
눈 뜨을 때 잘 몰랐는데 눈을 감고 이완 상태에서 잠이 필요한 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때는 자야 돼요. 잠하고 사투? 무슨 이유로? 충분히 몸을 이완을 시키고 드디어 내가 나 안을 바라볼 수 있었을 때 준비된 분들이 명상을 하는 거지. 산만한 분들, 돈 벌기 바쁜 분들 이런 분들은 운동이 좋아요. 더 전투 운동, 힘들지 않은 운동 있죠. 그런 거에서 나를 바라보긴 바라보지만 너무 깊은 내면까지 가면 힘드니까 그냥 나를 바라보는 정도. 뭔가를 이제 인생의 깊이도 좀 알게 되고 뭔가 내 의식도 좀 정화시키고 싶고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내가 좋아지기 시작했어. 그런 사람한테 이제 명상이 시작하는 거지. 명상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무의식 단계, 깊은 단계를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그 정말 고통이 없는 그런 체험들, 그다음에 이제 번뇌가 없는 체험들은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끝없이 오늘 생각하고 싸우느라고 그 단계를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 근데 이 싸움이 심한 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먹는 게 굉장히 그거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트바적인 사람, 라자스적인 사람, 타마스적인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타마스적인 거, 고기, 알코올, 담배, 양파, 마늘, 고춧가루, 식초, 발효식품 이런 것들이 사람을 타마스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라자스는 보통 우리 막 매운 닭발, 짠 라면 땡기잖아요. 그때 뜨겁고 맵고 쓰고 시고 건조하고 짜고 강한 커피, 막 생선, 막 이런 것들 빨리 먹는 습관. 이때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음식을 이런 걸 취하면 라자스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데, 그리고 사트바는 뭐냐면 잘 정제된 곡물, 그다음에 잘 정제된 밀가루, 밀 이런 것들, 신선한 과일, 과일 주스, 우유, 버터, 치즈, 씨앗, 꿀, 녹차 이런 것들이 사트바적인 군화를 형성시켜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체험적으로 해보면 의식이 바뀌어서 이런 음식이 땡기기도 하고요. 음식을 통해서 의식이 바뀌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오래된 습관과 먹는 거에 대해서 바꾸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의식이 좀 바뀌면 맵고 짜고 하는 게 좀 덜 땡기기도 해요. 그러면서 아주 그 약간 맛도 좀 밋밋하고 예민한 그런 맛을 추구하면서 어떤 정서적인 정화나 이런 거를 경험을 저는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명상적인 어떤 마음의 자세, 먹는 거 이것들은 따로가 아니고 같이. 그래서 너무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많은데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이거 고통의 최고봉입니다. 너무 힘들고 막 너무 힘든데 먹는 거를 그래 조금 살 한번 빼볼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고 조금 몸을 좀 정화시키겠다 할 때는 마음이 평온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요한 상태에서도 뭐 힘들지 않고 그런 상태일 때 누군가한테 스트레스 풀거나 이러고 싶지 않을 때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뭐 그 음식도 좀 조절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군화라는 거 음식과 연관이 있다는 거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마음 상태 내면을 이해하는 도구로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저를 찾아오면은 보통 이제 타마스를 지나 라자스에 갔다가 사트바를 가고자 해서 오시는 분이 왜냐면 요가나 명상을 배우고자 했던 그 의식 자체가 이제 자기를 조금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거의 많죠. 그래서 어떤 단계예요? 물어보면 라자스였는데요. 사트바로 가는 중? 이런 게 그렇게 있다는 거. 우리 일상에도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조절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가는 보통 메디터티브 무브먼트 테라피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명상적인 요소가 있죠. 완전한 명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몸이 당기고 하면서 신체를 바라보는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요가 운동이 좋은 장점은 뭐냐면 어웨어니스가 가능해요. 집중하고 볼 수가 있어요. 깨어있기가 쉬워요. 깨어있어야 순간순간 볼 수 있거든요. 그 모먼트 바이 모먼트 어웨어니스가 마인드풀리스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깨어있는 게 마인드풀리스고 그것이 윗바사나고 사띠고 이런 건데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요가를 하게 되면 땡기고 약간 통증 있고 아프고 하면서 어웨어니스 훈련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명상이 어려우시면 일단 몸풀기를 먼저 하시면 명상 단계로 금방 진입이 돼요. 최근에 장내측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죠. 장의 건강이 정신의 건강, 장의 건강의 우울증 예방, 아주 장건과 관련된 헬리코박터, 유산균 장난 아니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그런 건데요. 이게 겉브레인 엑세스라고 해요. 장내축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뇌가 중추신경에서 이제 보통 신경이 내려온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말초까지 신경이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뇌는 뇌세포가 10에 10만 승 정도가 있고 한데, 장에도 뇌처럼 뇌신경 세포 같은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10에 10만 승, 장에는 3억에서 5억 개 정도의 뇌신경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가 우리 신경 전달 물질 있잖아요. 호르몬. 알고 있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이 호르몬 아니겠어요? 근데 장에도 그런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올라가는 신경이고, 도파민,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이거 50%가 올라가는 신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느낌적인 느낌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은 원심력 신경이고,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걸 구심력 신경이라 하는데, 내려오는 신경이 더 많을 것 같잖아요. 느낌에 중추신경이 있으니까. 근데 보면 90%가 장에서 올라오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계통이 원활해야 우리가 건강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서부터 호르몬 기능이 활성해야 이제 그런 건데, 이 그림을 보면 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경이 뇌잖아요. 이건 뇌 피질이고요. 뇌 변형계고 뇌간이에요.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 탈라무스잖아요. 편도체. 변형계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피질이 있고 변형계가 있는데, 피질은 의식 상태고 변형계하고 뇌간은 무의식 상태예요. 그래서 감정 중에서도 불안, 공포, 우울 반응은 우리가 느끼질 못해요. 근데 무의식에 숨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또 기쁨 이런 거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죠. 언어는 걔네 피질의 영역이잖아요. 기쁜지는 너 왜 기쁘니? 하면 말할 수 있어. 근데 우울증 걸려서 눈물이 흐르는 애한테 너 왜 우니? 물어보면 정확히 이유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안이나 우울증 같은 경우. 근데 아래서 올라가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이 신경이 변형계의 무의식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그러면 이 계통을 활발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이제 미주신경 각성과 관련된 의학적인 처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장애 건강 관련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릴렉세이션 테크닉이에요. 호흡, 요가. 이렇게 해서 요가를 했는데 그냥 불안함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온해요. 이런 연구가 되게 많았는데 메커니즘을 몰랐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요가를 쭉 수업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학교마다 계속 이제 교양 과목 수업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어리니까 정보도 별로 없잖아요. 그냥 호흡 명상하고 이제 요가를 했어. 근데 이제 끝나고 이제 한 학기 수업을 끝나면 몇 명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요가하는 시간을 하니까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요. 제가 회복했잖아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막 이러고 따라와서 밥 사주고 이래. 그러면 왜 내가 뭘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굉장히 마음의 평온을 찾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제가 학기마다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길래 이 사람들이 평온을 찾고 그랬을까? 몰랐는데 지금 잠정적인 메커니즘이 바로 이거예요. 잘 몰라도 호흡을 느리게 하고 이완요법을 하게 되면 장과 관련된 구심성 신경이 무의식과 관련된 뇌관과 변형계, 특히 이제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탈라마스라고 하는 편도체에 영향을 줘서 신경 기능 이런 것들을 컴다운 시키는 영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가만 하는 게 호흡 그냥 명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준이 낮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명상이 좀 더 고차원인 것 같고 신체 활동하는 거는 그보다 또 아래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육체를 조금 하대하는 경향이 있죠. 의식이 높다 생각. 지금의 연구는 그렇죠. 의식만큼 중요한 건 몸에 대한 것, 바디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이 60대 50도 아니고 50대 50.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그 성숙함을 추구하려면 몸 수련부터 하거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가의 위상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게 핵심이었고, 우리 이제 여기 주지 스님께서도 가장 관심 있게 보셨던 이 장이 이 장이었어요. 이 장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저를 봤을 때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요가가 세로토닌의 90%가 그렇게 기능적으로 이렇게 신경계통 영향을 주는 그런 거였잖아. 이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몸풀기로 알고 있는 요가에 대한 것들이 정신적인 부분이나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불안 공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수련의 의의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